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해군 영상 하나 보고 벌떡 일어섰죠. 제주 앞바다를 가르는 8,000톤급 이지스 구축함. 그런데 중국이 충격받은 건 배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 숨겨진 어떤 숫자 때문이었죠. 배수량 8,200톤, 수직 발사관 수십 개, 동시 추적 가능 표적 수백 개. 이거 우리보다 빠른데?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이 동시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함정 한 척이 커버하는 방공 범위, 전시 가동률, 그리고 정비 완료 속도까지 말이죠. 그리고 2025년 1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 대한민국 세계 5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이 우리였죠.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구 5천만 나라가 어떻게? 해외 언론들이 경악한 건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핵무기 빼고 오직 재래식 전력만으로 계산된 결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2025년 얘기고 2026년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 한국 군사력에 일어날 대변혁은 전 세계가 예상 못한 겁니다. 세계 현대 군사전함 디렉터리가 2025년 평가에서 한국 해군을 5위로 올렸습니다. 수상함 160척 이상. 북한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해외 분석가들은 절대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배수량, 작전 반경, 원해 작전 지속 능력. 이 세 가지를 따졌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7,000톤급 이상이 5척, 8,000톤급 신형까지 포함하면 6척입니다. 이 급의 함정을 10척 이상 안정적으로 돌리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손에 꼽힙니다. 광개토대왕급,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전제로 설계된 이지스 체계는 함정 한 척당 수백 킬로미터 범위의 방공 우산을 펼칩니다. 이거 하나면 서울 전체를 커버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해군 전문 매체들은 이렇게 평가했죠. 한국 해군은 보유만 하는 해군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해군이다. 연간 출동 횟수, 정비 완료율 모두 동급 함정 운용 국가 대비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 총 18척, 1,200톤급 장보고급, 1,800톤급 손원일급,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그리고 3,600톤급 최신형까지. 해외 군사분석 보고서는 이 구성을 보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연안 봉쇄와 원해 작전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 구조이기 때문이죠. 특히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복수로 운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였어?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자, 이제 고개를 좀 더 들어볼까요? 하늘로 말이죠. 글로벌 파이어파워 2025 지수, 한국 공군 전체 항공기 1,592대, 전투기 315대, 공격기 98대, 헬리콥터 918대, 비전투기 261대. 세계 몇 위일까요? 세계 7위입니다. 그런데 해외 항공 전문 매체들이 먼저 확인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종의 질이었죠. F-15K 59대, KF-16 계열 약 160대, 그리고 F-35A 39대, 중추 전력만 210여 대에 달합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 300대 넘는다던데? 맞습니다. 숫자는 많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동률입니다. 중국 J-20의 평균 가동률은 60%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300대 중 실제로 날 수 있는 건 108대 정도란 얘기죠. F-35A 가동률은 80% 이상, 39대 중 31대가 언제든 뜰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가 종이에 머무르지 않고 활주로에 오른다. 해외 분석가들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여기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공중급유기 4대, 전자전 및 신호정보 자산까지 포함됩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지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숫자보다 지원 자산의 조합이 전쟁 양상을 바꾼다. 한반도 전구에서 한국 공군은 단순한 방어 전력이 아니라 작전 전반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은 한국 군사력이 단순히 늘어나는 해가 아닙니다. 이 바뀌는 해죠. 2025년까지가 기존 전력을 다듬는 단계였다면 2026년은 앞으로 수년간 전장을 주도할 신규 플랫폼이 실제 부대에 투입되는 전환점입니다. KF-21 드디어 온다. 2026년부터 KF-21이 실전 비행단에 인도됩니다. 전투기 한 기종 추가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국산 ASA 레이더와 전자전 데이터 링크 기반 교전 체계가 공군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F-15K와 KF-16이 전력을 지탱하는 가운데 KF-21 투입은 가동률과 정비 속도에서 체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 한국 공군은 사서 쓰는 공군에서 만들고 유지하는 공군으로 도약하는 해입니다. 같은 한 대를 띄워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전력의 본질인데 2026년은 그 운영 최적화가 국산 체계 중심으로 이동하는 첫 구간이죠. 여기에 F-35A 추가 20대 도입은 2028년까지 전력화로 공표됐고 그 과정상 2026년부터는 납품 및 전력화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즉 2026년 공군의 업그레이드는 전투기 숫자 증가보다도 스텔스 타격, 네트워크 기반 교전, 국산 4.5세대의 대량 편대 운용이 동시에 굴러가기 시작하는 구조 전환입니다.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KDD-X3 배치 2 이지스 구축함이 2026년에 해군에 인도됩니다. 이 한 척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대형 함정 한 척 추가가 아니라 한국 해군이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방공, 전투체계 플랫폼의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 순간부터 원해 기동전대, 방공, 탄도미사일 대용, 해상 통제의 작전 여유도가 커집니다. 특히 이지스급 전력은 함정 숫자와 달리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갖기 때문에 인도 시점 자체가 곧 전력 지형의 변화를 의미하죠. 같은 맥락에서 2026년 전후로 FFX 배치 3, 충남급의 후속함이 취역 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형 호위함은 평시에는 해상 교통로 보호, 전시에는 기동전단의 외곽 밤공과 대잠을 담당하는데 이 라인이 2026년에 한 번 더 두꺼워지면 구축함 전력을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해군의 체력이 상승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2025년 2월 25일 국방홍보원에서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인 스텔스 기술 시범기 출고식. 저피탑 무인 편대기는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고 유인 전투기와 복합 편대를 구성해 정찰, 전자전, 공격 등 임무를 자율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드론 아냐?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봤는데?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작년 말 대한공군 무인편대기 연구팀 일부가 극비밀리의 미국 사설 풍동시험장에서 시제품 엔진과 축소 기체 모형을 이중 테스트했다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국내 풍동시설 결과에 더해 해외에서 얻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기체 형상과 공기 입구, 엔진 매칭을 다시 정교하게 조정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2025년 초도 비행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엔진부터 다릅니다. 엔진은 당연히 국산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국산 엔진이 장착되는데 엔진 추력은 5,000에서 8,000파운드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음속이나 초음속에 준하는 기동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KF-21과 편대 비행이 가능할 정도의 기동성을 갖추게 된다는 전망이죠. 소형 드론이 초음속으로 날아간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죠. 이건 소형 무인기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소형 전투기형 무인기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는 이미 해외 풍동 시험을 통해 기체 형상과 공력 특성을 수백 차례 수정해 개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에는 내부 무장창을 도입해 스텔스 성능의 전투기로 파악됩니다. KF-21 한 대가 무인 편대기 5대를 지휘한다. 대한공군 측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KF-21과 1대4에서 1대5 비율로 묶여 편대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컨대 KF-21 한 대가 전자전, 감시, 정찰, 공격 기능을 나눠 담은 다수 무인 편대기를 지휘한다는 구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무인 협업 개념도 가능합니다. 더 쉽게 말해 무인 편대기 내부에서 또 다른 초소형 드론을 사출하거나 자폭기 무장으로 쓸 수도 있다는 추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이게 가능해? 가능합니다.